로봇과 인공지능을 영상으로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회전을 세어 위치를 읽는 엔코더를 배웠죠. 그런데 엔코더 같은 눈이 아예 없어도 한 바퀴를 정확히 200조각으로 나눠 칸칸이 멈추는 모터가 있습니다. 3D 프린터도 정밀 카메라 슬라이더도 다 이 모터로 움직여요. 오늘은 시계 초침처럼 똑똑똑 칸칸이 도는 모터, 스태퍼 모터와 그 칸 사이를 더 잘게 쪼개는 마이크로 스태핑을 아주 쉽게 풀어봅니다. 이 모터는 위치를 보는 눈도 없이 시계 초침처럼 똑똑 칸칸이 정확하게 멈춰 섭니다.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질문 하나로 시작할게요. 여기 3D 프린터가 한층 한층 머리카락보다 얇은 두께로 정확하게 쌓아 올립니다. 한 치의 흔들림도 없죠. 그런데 이 정밀한 움직임을 만드는 모터에는 놀랍게도 자기 위치를 보는 눈, 그러니까 엔코더가 달려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까요? 비밀은 이 모터가 아무데나 멈추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칸에서만 똑똑똑 멈추도록 만들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시계 초침처럼요. 오늘의 주인공 스태퍼 모터입니다. 스태퍼가 뭔지 누구나 아는 물건으로 느껴봅시다. 벽시계 초침을 떠올려 보세요. 초침은 부드럽게 주르륵 흐르지 않고 1초마다 똑 한 칸씩 점프하죠. 한 바퀴에 60칸. 스태퍼 모터가 바로 이래요. 보통 모터, 그러니까 선풍기 모터 같은 건 전원을 주면 그냥 빙글빙글 돌 뿐이라 정확히 12시 방향에 딱 멈추라고 하면 못합니다. 하지만 스태퍼는 명령을 한 번 줄 때마다 정해진 각도만큼 딱 한 칸 돌고 멈춰요. 보통 한 바퀴를 200칸으로 나누니까 한 칸이 1.8도씩이죠. 칸칸이 움직이는 모터, 이게 스태퍼의 핵심입니다. 그럼 칸칸이 움직이는 게 왜 그렇게 좋을까요? 엄청난 장점이 숨어 있어요. 한 칸이 정확히 1.8도라면 50칸을 돌라고 명령하면 정확히 90도를 돈 겁니다. 100칸이면 반 바퀴고요. 그러니까 명령을 몇 번 줬는지만 세면 모터가 지금 어디를 가리키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지난 편 엔코더처럼 따로 보는 눈이 없어도요. 친구한테 앞으로 10걸음 가라고 시킬 때 한 걸음 보폭이 일정하다면 굳이 안 봐도 어디쯤 섰는지 알잖아요? 똑같습니다. 스태퍼는 명령만 세면 위치를 아는 아주 똑똑한 모터예요. 그럼 이 모터는 어떻게 한 칸씩 정확히 돌까요? 안을 들여다보면 톱니가 촘촘한 철심 회전자가 가운데 있고 그 둘레를 전자석 여러 개가 빙 둘러쌌어요. 전자석은 전기를 흘리면 자석이 되는 부품이죠. 한 전자석에 전기를 주면 자석이 되어 가장 가까운 톱니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딱 정렬시킵니다. 이제 그 전자석을 끄고 옆 전자석을 켜면 톱니는 그 옆으로 끌려가 한 칸 점프해요. 당나귀 코앞에 당근을 매달고 한 칸 옮기면 당나귀가 한 걸음 따라오듯 전자석을 순서대로 켜고 끄면 회전자가 칸칸이 따라 도는 거죠. 조금 더 간단하게 전자석을 딱 두 개, A 코일과 B 코일로 줄여볼게요. A 코일에 전기를 주면 회전자는 A 쪽을 가리킵니다. 전기를 B 코일로 옮기면 회전자는 휙 돌아 B 쪽을 가리켜요. A, B 번갈아 켜주면 회전자가 한 칸씩 똑똑 돌아가죠. 이렇게 코일을 통째로 켜고 끄며 큼직하게 점프하는 방식을 풀스텝이라고 불러요. 가장 기본 걸음걸이입니다. 그런데 이 풀스텝엔 불편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한 칸이 큼직하다 보니 천천히 돌 때 모터가 한 칸 한 칸 뚝뚝 끊어지며 덜컹거립니다. 진동도 생기고 윙 하는 소음도 나고 어떤 속도에선 부르르 떨며 힘을 잃기도 해요. 계단을 떠올려 보세요. 디딤판 위에만 발을 디딜 수 있고 계단 사이 허공엔 못 서죠. 디딤판이 높으면 오르내림이 그만큼 울퉁불퉁하고요. 자, 잠깐 맞춰보세요. 이 큼직한 계단 사이, 그 중간에 모터를 멈춰 세울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은 놀랍도록 간단해요. 지금까지는 코일을 완전히 켜거나 완전히 끄거나 둘 중 하나였죠. 전등 스위치를 딱딱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전등에 디머, 밝기 조절 스위치를 달면 어떻게 되죠? 중간 밝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마이크로 스태핑이 바로 이겁니다. A 코일의 전기를 조금씩 줄이면서 동시에 B 코일의 전기를 조금씩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자는 A도 B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살포시 멈춰 섭니다. 큼직한 계단 사이에 작은 디딤돌을 잔뜩 놓아주는 셈이죠. 왜 중간에 서는지 조금 더 볼까요? 회전자는 항상 더 세게 당기는 자석 쪽으로 끌립니다. A 코일이 세고 B 코일이 약하면 회전자는 A 쪽에 가깝게 서요. 둘의 세기가 똑같으면 정확히 한가운데 섭니다. 줄다리기를 생각하면 쉬워요.
양쪽에서 줄을 당길 때 한쪽이 세게 당기면 매듭이 그쪽으로 가고 힘이 같으면 매듭은 가운데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두 코일의 전기세기 비율만 살살 바꿔주면 회전자를 두 칸 사이 어디든 원하는 곳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칸과 칸 사이를 뚝뚝 끊지 않고 아주 매끄럽게 훑고 지나가려면 두 코일의 전기를 어떻게 줘야 할까요? 비결은 파도예요. A 코일의 세기는 천천히 차올랐다 빠지는 파도처럼 B 코일은 그보다 한 박자 어긋난 파도처럼 흘려보냅니다. 한쪽이 차오를 때 다른 쪽은 빠지고요. 그러면 두 자석이 합쳐서 만드는 당기는 방향이 시계바늘처럼 부드럽게 빙 돌아갑니다. 회전자는 나침반 바늘이 자석을 따라가듯 그 방향을 사뿐사뿐 따라 돌죠. 끊김없이 아주 매끄럽게요. 한 칸을 몇 조각으로 쪼갤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둘로, 넷으로, 16으로, 더 잘게도요. 원래 한 바퀴 200칸짜리 모터를 한 칸을 16조각으로 쪼개면 한 바퀴가 무려 3200칸이 됩니다. 시계로 치면 똑똑 끊어지던 초침이 스르륵 흐르는 초침으로 바뀌는 거예요. 같은 모터인데도 훨씬 곱고 정밀하게 움직이죠. 이게 마이크로 스태핑이 주는 가장 큰 선물, 부드러움과 촘촘함입니다. 그런데 솔깃한 생각이 들죠. 그럼 한 칸을 1000조각, 10,000조각으로 쪼개면 모터가 그만큼 무한히 정확해질까요? 잠깐 맞춰보세요. 아쉽게도 답은 아니오예요. 마이크로 스태핑은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숫자상 해상도를 잘게 나눠주지만 실제 정확도가 그만큼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칸을 잘게 나눌수록 회전자를 그 자리에 붙잡는 힘이 약해져서 명령한 미세 위치에 딱 못 서고 살짝 어긋나거든요. 제 눈금을 아무리 빽빽하게 그어도 자체가 더 정밀해지는 건 아닌 것과 같아요. 그러니 진짜 이득은 정밀함보다 부드러움과 조용함이라고 기억하세요. 스태퍼의 가장 큰 약점도 짚고 가요. 스태퍼는 명령을 내리면 회전자가 당연히 그만큼 따라왔겠지 하고 믿어버립니다. 보는 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짐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급하게 속도를 올리면 회전자가 명령을 못 따라가고 칸을 건너뛰어요. 이걸 스텝을 놓친다고 하는데 더 무서운 건 모터가 그 사실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캄캄한 데서 걸음 수만 세며 걷다가 발이 헛디뎌 제자리인데도 한 걸음 샜다고 착각하면 내 위치 계산이 통째로 어긋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보는 눈, 즉 피드백이 없는 게루프의 대가예요. 그래서 정밀하게 움직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오늘 배운 스태퍼예요. 명령한 만큼 갖겠거니 믿고 칸을 세는 게루프 방식이죠. 부품이 단순하고 값싸고 어지간한 일엔 충분히 정확합니다. 대신 과부하가 걸리면 소리 없이 스텝을 놓칠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지난 편 엔코더를 단 서보 방식이에요. 실제 위치를 계속 보면서 어긋나면 바로 고치는 페루프 방식이죠. 무거운 짐도 척척 버티지만 엔코더와 제어가 더 필요합니다. 믿고 가는 스태퍼냐, 보고 고치는 서보냐, 정답은 없고 필요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스태퍼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아요. 3D 프린터가 노즐을 정확한 위치로 옮기는 것도 스태퍼고요. CNC, 조각기계가 칼을 정밀하게 움직이는 것, 카메라 슬라이더가 미끄러지듯 흐르는 것, 프린터와 스캐너 속 종이 이송, 천체 망원경이 별을 따라 천천히 도는 것까지 다 스태퍼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미니 지게차에서 센서 없이 값싸게 정확한 위치로 움직여야 하는 곳에도 딱이죠. 정해진 위치로 반복해서 정확히 가야 하는 곳이라면 거의 늘 스태퍼가 숨어 있습니다. 흔한 오해를 정리할게요. 첫째, 스태퍼는 아무데나 멈추는 게 아니라 정해진 칸에서만 멈춰요. 그래서 명령만 세면 엔코더 없이도 위치를 압니다. 둘째, 마이크로 스태핑은 두 코일의 전기를 디머처럼 섞어 큰 칸 사이에 작은 디딤돌을 놓아 더 부드럽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셋째, 마이크로 스텝을 아무리 잘게 쪼개도 정확도가 그만큼 좋아지진 않아요. 주된 이득은 부드러움과 조용함입니다. 넷째, 보는 눈이 없는 게루프라. 과부하가 걸리면 스텝을 놓치고도 그걸 모를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스태퍼는 끝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스태퍼 모터는 회전을 칸으로 나눠 명령만 세면 위치를 아는 모터입니다. 시계 초침이 한 바퀴를 60칸으로 나누듯이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태핑은 두 코일의 정의세기를 디머처럼 섞어 그 칸과 칸 사이를 메워 끊기던 움직임을 매끄럽게 다듬는 기술이죠. 칸을 세는 모터, 그리고 그 칸 사이를 채우는 기술. 이 두 가지만 손에 쥐면 정밀하게 움직이는 기계의 절반은 이해한 셈입니다. 보지 않고도 칸을 세어 정확히 멈추는 법. 오늘은 스태퍼 모터와 마이크로 스태핑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수평을 딱 잡아내는 비밀,
가속도계와 자이로를 합치는 IMU 센서 퓨전 이야기를 다루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